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이 다시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지를 통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사유는 그제와 비슷한 취지라며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연장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보안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인정된다며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불허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내일 종료될 걸로 보고 있는 만큼 오늘쯤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 연장 재신청까지 불허하자 검찰 내부에선 또 한 번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즉시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첫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후 기소가 아닌 연장 재신청을 택했습니다. 과거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사례까지 법원에 제출하며 보완 수사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또 한 번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 내부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공수처법을 기준으로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규정하느냐는 반응부터 검찰의 기소권 자체가 의미 없어졌다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재신청까지 연거푸 무산되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수사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요구했던 변호인단은 검찰은 바디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법원이 연장 재신청까지 불허하자 더 나아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 자체가 부족한 수사를 자인한 셈이라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불허한 건 결국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지만 해소되지 못해왔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수처법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검찰이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감사원 간부 김모 씨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송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관례대로 검찰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며 접수를 거부한 결과 사건은 1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사사건건 충돌해왔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사건은 큰 혼란 속에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실패한 검찰은 대통령을 곧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공판 검사 역할을 맡아 공소유지에 주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41번에 걸쳐 언급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뿐 아니라 선포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평소 발언도 자세히 적시된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다른 인물들의 공소장에도 하나같이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에 검찰은 일단 먼저 재판에 넘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 수사 결과만으로도 윤 대통령 기소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뒤에는 공소유지에 주력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의 공판검사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증거로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내놓은 공개 발언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게 입증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 재판에서 나오는 증언들 역시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거듭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부실 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해선 안 되고 현직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 흠결은 수사 혼선과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됐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이 재차 불허되자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유죄 증거는 차고 넘치는 만큼 애초에 검찰이 굳이 연장을 재신청한 건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수괴를 기소하는 건 국민의 법상식과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 뜻에도 부합한다며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윤 대통령을 기간 안에 기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10조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무장계엄군 678명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했다고 적었는데 이는 지난해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발표한 숫자와 같습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불거진 방탄차 도주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공수처는 당시 방탄 차량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걸로 추정된다며 도주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에 실패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도주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실제 한남동 관저에서는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모습의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논란의 방탄차 도피 의혹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 차량 2대가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며 수색 장소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합참의장 공간으로 피신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적시됐는데 공수처가 여기서 더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방탄차 도피 의혹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공수처는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경호처 간부를 직무 배제시킨 정황도 확인됐다고 적었는데 김 차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에 합창곡을 부른 경찰관들에게 경력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당시 합창에 경찰관 47명이 경호처 요구로 참여했고 각 30만 원씩을 경력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동원된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안팎 경호를 맡는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 등이었고 합창뿐 아니라 행사를 참관한 경찰관도 92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023년 12월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직원과 군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생일 노래를 합창하는 등 생일잔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김 차장 측이 반발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 특수단이 재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비화폰 삭제 지시를 통해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지만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을 직무 배제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혐의 역시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일 뿐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씨가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 행위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 행위란 답변은 58%,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란 비율은 36%, 모름과 무응답은 6%로 집계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71%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중도층에선 71%, 진보층에선 94%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5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42%가 부적절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과 연령별로 종합해서 보면 20대 남성과 70세 이상 남성, 60대 이상 여성은 윤 대통령 구속이 과한 조치라고 보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 필요성에는 53%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39%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YTN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한 부정선거 주장 관련 민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의혹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로 절반을 넘겼는데 연령과 성별, 이념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이어서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밤 계엄군의 성관이 청사 침투,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아 2분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체포 직후 공개된 대국민 편지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끝장 토론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 악성 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은 없습니다. 관련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37%,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였습니다. 연령과 이념 성향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해봤습니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더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동의 답변이 더 많았던 건 60대 여성과 70대 남성, 그리고 18세에서 29세의 남성이었습니다. 보수 응답자는 65%가 동의, 진보 응답자는 8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 응답자 중에선 의혹 제기에 부정적 답변이 63%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에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55%,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39%였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1%로 반대한다는 답변 37%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 답변자는 개헌 반대,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층 답변자는 개헌 찬성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엠브레인 퍼블릭 측은 개헌의 범위나 세부 내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방식이 아닌 단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진보층 유권자에서 더 큰 걸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을 조사한 결과 양쪽 엔진 모두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고 사고 당시 공항 CCTV 영상에서도 조류와 충돌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로 엔진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은 겨울철 무안 일대에서 자주 관찰되는 철새인 가창오리와 양쪽 엔진의 충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여객기 양쪽 엔진 모두에서 가창오리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고 사고 당시 공항 CCTV 영상에서도 충돌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쪽 엔진 모두가 가창오리와 충돌을 했고 이 충돌로 엔진 이상이 발생했음이 입증됐습니다. 또 블랙박스와 관제 교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이 조류 활동을 경고했고 경고 21초 후 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고 1분 후부터는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고 경고 1분 6초 후에 조종사들이 메이데이, 즉 비상선언을 했음도 밝혀졌습니다. 비상선언 4분 1초 후 사고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물과 충돌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초기 현장 조사를 지난 20일 마쳤고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무안공항에서 직접 유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여객기가 조류 몇 마리와 충돌했는지 또 가창오리 외에 다른 조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엔진 분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산시는 화재 장소 주변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며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석재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 22살 A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습니다. A씨는 머리를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엔 충남 공주시 사곡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1대와 진화 차량 13대, 인력 67명 등을 투입해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앞서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세종시 전동면에서도 산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차기 상륙 공격 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상륙 작전에서 대원들의 강습을 덮고 공중 화력을 지원하는 헬기로 해병대 전력 증강에 큰 몫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해병대가 새로 도입할 상륙 공격 헬기 MAH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상 15m 높이에서 제자리 비행, 선회 비행, 전후 좌우 비행, S자 선회 비행 등 다양한 기동을 선보입니다. MAH는 개발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는 22년 10월 개발을 시작한 이래 26개월 만에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CJ 2호기, 3호기 비행 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MAH는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인 마리논의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의 무장 체계를 접목했습니다. 무기 체계는 기관총, 로켓탄, 공대지 유도탄은 물론 공대공 유도탄까지 탑재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을 작전 지역으로 침투시키고 공중 화력 지원도 가능한 겁니다. 계획한 대로 전력화가 된다면 해병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공지기동 해병대 건설이라는 전력 건설 목표에 굉장히 부합되는 비행 시험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비행 능력과 함께 무장, 사격, 함상 운용 능력 등을 시험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엔 해병대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 밤사이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하루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오늘 밤 늦게 수도권과 영서 지방부터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 하루에만 경기 내륙에 최고 15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강원 내륙에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내륙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엿새간의 설 명절 연휴 첫날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기차역이나 여객선 터미널은 고향으로 가려는 인파로 붐볐고 전통시장도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시골 전통시장이 설 대목을 맞아 인파로 가득합니다. 온갖 농산물이며 해산물의 특산품인 한과까지 명절 차례상과 밥상에 올라갈 것들이 한가득입니다. 덤으로 한 줌 더 넣어주고 값을 깎는 애누리가 있는 모습도 정겹습니다. 모처럼 활기가 넘쳐나자 상인들도 절로 흥이 납니다. 날도 따뜻하지요. 손님도 많지요. 진짜 장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차역에 도착한 KTX 열차 문이 열리자 탑승객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중하러 나온 가족의 여행객까지 몰리면서 부산역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먼 길 오느라 쌓인 피로감은 곧 가족을 만나고 엿새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서 시댁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푹 쉬려고 합니다. 여객선 터미널에는 배표를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커다란 배에는 섬으로 가지고 갈 짐과 선물 꾸러미가 가득합니다. 승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밥과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배에서 여러 시간 동안 버틸 준비를 합니다. 해산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머님이랑 또 가족들이랑 해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거라 많이 먹고 많이 놀다 올 수 있어서 이번 연휴는 조금 더 잘 즐기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넘고 물 건너 고향까지 가는 길이지만 그리운 가족을 만나려는 귀성객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이번 설 명절 황금 연휴이긴 하지만 혼란한 시국에 고물가까지 겹쳐 분위기가 예년과 사뭇 다르게 느껴지죠. 본격적인 나들이가 고민이라면 박물관에서 또 집에서 고요히 우리 전통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송재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공예박물관은 조선왕실 결혼식이 치러지던 안동별궁 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조선시대 왕비의 당이. 그 옆으론 왕실의 청화백자가 고즈넉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17세기 왕실을 벗어나 대중과 만난 나전칠기와 근현대 격동의 시기에도 전통을 지켜낸 장인들의 다양한 공예품들까지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작품들을 통해 고요 속에 일렁이는 우리 전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 예쁜 공예품들을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쁜 공예품을 사용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접근성도 좋고 또 아이랑 오기에도 너무 편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과거와 현대를 잇는 공예 전시도 눈에 띕니다. 건축을 공예적 요소로 재해석한 기획 전시에서는 평온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박물관 내 공예마을에서는 아이와 함께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개관 5년 차인 지금까지도 주말이면 현장 예약 오픈런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거 바느질 해서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박물관과 거리가 있다면 집에서도 우리 전통의 깊은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무형유산 장인들의 이른바 ASMR 작업 영상들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시리즈는 최근 다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요즘처럼 마음이 어지러울 때 틀어두면 신기하게 차분해진다는 댓글이 한 달 전 달리기도 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누적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긴 영상도 있습니다. 화제가 된 다회치기 영상, 잠시 감상해볼까요?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 속 맞게 된 이번 설. 전통을 즐기는 풍경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평안을 바라는 마음만은 그대로일 겁니다. YTN 송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왔던 난민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탈레반의 보복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임시로 대피한 국가들의 압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카불 공항을 이륙하는 미군 수송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 미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라는 비난까지 나왔던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20년이나 이어진 전쟁에서 미국을 도왔던 현지인 가운데 미군과 함께 빠져나온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탈레반의 보복을 피해 파키스탄 등 주변 국가로 피신하거나 국내의 은신처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미국으로의 이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모든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특히 15개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착 허가를 받았던 1,600여 명은 출발 직전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 가운데엔 현역 미군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ve been confirmed as amongst the most vulnerable, they're widows, they're victims of torture. They're not going to be allowed to come and they're left in limbo. 현재 파키스탄에 체류하며 미국의 특별 이민 비자를 신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의 약속만 믿고 영어 공부에 열중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You should get to a third country, and we will process your case, and you will be soon in America. But we have been living here for 3 years. 여기에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파키스탄 정부는 재작년부터 대대적인 난민 추방에 나섰습니다. I have
spent a lot of time on this, but currently I don't have any idea or any alternative.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미군 조력자들을 모두 사면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은 지금까지 수백 명이 살해당하는 등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정에 따라 2차 인질과 수감자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5개월간 하마스에게 억류됐던 이스라엘 여군 4명은 가자시티에서 열린 대규모 석방 행사를 거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인계됐습니다. 인질들은 소총으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 올라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선적을 보류했던 2,000파운드급 폭탄을 이스라엘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백악관이 폭탄 선적 재개를 지시했으며 지난 24일 미국 국방부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MK-84 폭탄 1,800개를 며칠 내로 선박에 실어 이스라엘에 인도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과 국경 통제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수갑을 찬 채 줄지어 군용기에 오릅니다. 최근 국경을 넘었다가 순찰대에 붙잡힌 과테말라인들입니다. 수갑을 채우는 건 흔한 일이지만 군용기를 동원하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장면은 백악관이 직접 공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주민 단속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Vamos a seguir avanzando para poder facilitarles conocer las necesidades, las capacidades de las personas migrantes retornadas para asegurar los mejores mecanismos y programas. 미국은 국경 통제에 최정예 군부대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미 군인 1,500명을 파견했습니다. 여기에 남서부 국경에 배치할 전투 병력도 5천여 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대는 해외 전투 지역에 파병되어 온 핵심 병력입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민들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2년이 안 된 불법 체류자들을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New Jersey is one of 6 states where undocumented immigrants contribute more than $1 billion in state and local taxes. They make 7% of our workforce.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주민이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허가 없이 체류하는 이주민 가운데 가장 큰 국적은 멕시코로 약 400만 명을 차지합니다. 한국인도 1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인 국경 단속에 돌입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국내 정세가 불안한 국가의 난민 입국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이주민들의 미국 정착을 도와온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단 대상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러시아가 관계 정상화에 관심 있는 한국의 합법적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고 러시아를 향해서는 종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 이어 산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자금줄인 유가를 내려야 전쟁이 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if you have it high, that war is not going to end so easily. So OPEC ought to get on the ball and they ought to drop the price of oil and that war will stop right away. 관세와 추가 제재, 유가 인하까지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와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대화할 의향이 있다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그의 말에 동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의 유가 인하 주장에 대해선
러시아와 미국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 문제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Он человек не только умный, он прагматичный человек. И я с трудом себе представляю, что будут решения приняты, наносящие ущерб сам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экономике.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평화를 향한 트럼프의 열망을 조종하려 하고 있다며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수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국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 등 미국이 강요한 대치로 한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반면 북러 조약 등으로 북러 동맹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과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관세를 취임 직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부 내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쓸 구체적인 수단과 부과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특별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와 특정 산업이나 제품의 예외를 허용할지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태양계 6개 행성이 줄지어 밤하늘에 뜨는 진기한 천문 현상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 중입니다. 행성 정렬, 행성 퍼레이드로 불리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관측할 수 있는데요. 설 명절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밤하늘 한번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이성규 기자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줄지어 떠 있는 진기한 우주쇼인 행성정렬. 이번 정렬에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와 태양보다 앞서지는 수성을 제외한 6개 행성이 뜹니다. 이들 행성 6개는 태양이 하늘에서 이동하는 경로이자 지구의 공정 궤도면인 황도 위에 줄지어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개 행성이 줄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구를 비롯해 8개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문이 회전을 하면서 원반이 만들어지고 그 원반상의 덩어리들이 뭉쳐서 8개 행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8개의 행성이 비슷한 공전 궤도 면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는 마치 하나의 선상에 이들이 늘어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으면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은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도 만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천체 만원경을 이용하면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렬은 지난 21일 시작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으며 약 한 달 정도 이어집니다. 또 2월 28일엔 수성까지 뜨는 7개 행성 정렬이 일어나지만 태양과 함께 수성이 빠르게 져 7개 행성 모두를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성과 금성, 화성과 목성, 토성 등 5개 행성 정렬 현상은 2040년에야 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게임은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게임 분야에 632억 원을 투입해 게임 산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심관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고대 바이러스가 부활하며 인류의 90%가 사라진 가까운 미래. 변이 생명체를 피해 지하벙커로 숨은 인류는 지상을 되찾기 위해 훈련용 AI 시뮬레이터 베다로 요원을 길러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돼 지난해 인디게임상을 휩쓴 액션게임 베다입니다. 특히 베다는 PC뿐 아니라 콘솔로도 플레이가 가능해 게이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베다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632억 원. 지난해보다 약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인디게임과 콘솔게임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디게임을 발굴해서 제작비와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콘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작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제작 지원을 25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게임 기업 육성의 단순 자금뿐 아니라 유통계약, 해외 게임쇼 홍보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게임 문화 축제, 장애인 e스포츠 대회 등도 연계 행사로 진행됩니다. 게임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임 질병 코드 등록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게임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꾸준히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심관음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을 완비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네, 합참은 24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과 14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네, 12일 만에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세부 재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북한 외무성의 입장도 들어왔습니다. 네, 북외무성은 미국이 주권을 거부하는 이상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외무성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주권을 거부하는 이상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6일과 14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조금 전에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미사일의 세부 재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합참과 한미 당국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고향으로 갈 때 자차 이동을 택하셨다면 언제가 그나마 수월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출발할 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정보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는 바로 내일인 27일 월요일 자정부터 오는 30일 자정까지 진행되니까요. 오가는 길 참고 운행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정체는 시작된 곳들이 거의 없어서 대체로 무난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로 이어지는 1번 경부고속도로부터 살펴보면 부산 방향으로 달래내고개 부근의 고장차 처리만 감안하면 되겠는데요. 본선 통행엔 지장은 없지만 갓길 쪽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차량 점검과 함께 2차 사고에 대비해 주시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 호남으로 이용하신다면 경객과는 물론 서해대교지나 충청 이남까지 큰 무리가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한편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선 오늘 가장 먼저 정체가 살펴집니다.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 부근에서 충청권의 정체 시작돼 있고요. 충청권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는 구간도 살펴지고 있어서 눈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특히나 취약한 터널 구간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터널 진출이 시 충분히 감속 운행하시면서 안전거리도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설 연휴 둘째 날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초봄처럼 온화했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7도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또 강원도는 밤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강원도와 전북 동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30cm 이상, 경기 내륙과 충청에도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도 많게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 대구는 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전과 광주는 8도, 대구는 9도, 부산은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날씨도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귀성길 불편이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